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각박한 현실 속에서 조금이나마 훈훈한 이야기로 위안이 되시기를 바라며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인테리어 소품 사업이 잘 되어서 넓은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대학 교수인 남편과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는 오빠 한 명과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발동네의 끝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고생해서인지 기억들이 잘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학교도 너무 멀어서 아침이면 오빠 손을 꼭 잡고 달동네를 내려가면서 본 어스름한 새벽의 푸른빛이 아직도 기억나는 걸 보면 참 생생한 것 같아요. 항상 집을 올라가는 언덕이 힘들게 느껴졌었지만 그마저도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 그런지 행복하기만 했던 시절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빠와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끼니를 굶을 정도는 아니었고 엄마와 아빠는 금슬이 워낙 좋으셔서 비록 밥상은 부실했지만 방 안에는 온기가 가득했어요. 아빠는 아침에는 연탄 배달을 하시고 가끔 막노동을 나가시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는데요.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고 취직이 마땅히 되지 않는 상황이라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벌어 하루를 생활하셔야 했거든요. 항상 마치고 들어오면 특유의 연탄 냄새와 함께 옷 곳곳에 그을린 모습으로 웃으시며 연탄을 많이 배달한 날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오시곤 했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음식을 먹었던 저희에게는 아빠 품에 감싸서 들고 오던 찐빵도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내일이 이랬다면 아마 저는 어렸을 적 기억에 행복했던 기억들로만 자리를 잡고 있었겠지만 늘 바쁜 아빠였기에 집에서 볼 수 있는 날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만 함께 집에 있을 수 있어서 그런지 아빠랑의 추억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제가 보던 건 항상 출근하시는 아빠의 뒷모습이나 가끔 밤에 일찍 들어오시는 날이면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었었는데 그때마다 아빠는 항상 저희에게 삶은 계란을 하나씩 얹어주시면서 나중에는 계란이 아니라 치킨을 원 없이 사주시겠다고 말하시던 모습 정도만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정말 가끔씩 치킨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었고 1년에 한두 번 생일 때나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킨은 특별한 음식이기도 해요. 그렇게 평범하면서도 힘든 나날들이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3남매는 집은 가난했었지만 참 밝게 자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화목한 집들과 다를 바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마치고 오빠랑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없더라고요. 동생도 보이지 않아서 처음에는 둘이서 시장에 나갔나 아니면 잠깐 산책이라도 나갔나 싶어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찾으며 어리둥절한 채로 앉아 있기를 2시간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친척이라고 찾아와서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엄마는 병원에 있으니 같이 가야 한다고 저희를 차에 태우셨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할 소식이라 엄마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는 따라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로 다급하게 말씀하셔서 얼떨결에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저랑 오빠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영문도 모른 채 우선 차에 탔고 병원에 도착해서 마주한 건 바닥에 쓰러져서 울고 있는 엄마와 차갑게 식은 채 누워있는 아빠였어요.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어떤 상황으로 인해 지금 여기에 왔고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건지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음에는 이 상황들이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고 등에 엎여있는 남동생은 엄마를 따라서 그저 목 놓아 울고 있을 뿐이었어요. 엄마, 아빠 얼굴에 왜 피가 나 있어? 다쳤어? 왜 오는 거야? 엄마 무슨 일인 건지, 아빠는 왜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건지 엄마에게 물어봐도 어른들은 대답조차 하지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항상 힘들어도 저희한테 웃어주던 아빠였는데 아무 표정도 없이 누워있는 걸 보니 살면서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탄 배달을 나섰는데 그날은 유독 추운 날씨라 곳곳에 얼음이 얼어있는 곳이 많아 조심해서 배달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실수로 얼어버린 곳을 밟아버렸고 발동네라 상당히 많은 계단을 연탄과 함께 굴러 떨어지셨는데 그때 심하게 머리를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 사고가 나고도 한참을 방치되어 계셨고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이 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셨다고 해요. 병원에 도착해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머니를 보셨는데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지 않아서 연락이 조금 늦어졌고 마침 아빠의 주머니 속에는 연탄 배달을 위해 붙이고 다니던 스티커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전화를 해서 신분 파악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연탄 배달하시는 김상수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어디신가요? 여기 초록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김상수 씨가 많이 다치셨는데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나선 엄마는 신발을 어떻게 신고 나갔는지, 막내 동생을 어떻게 업고 나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열심히 달려 도착했지만 싸늘하게 식어있는 아빠를 보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셨다 하시는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네요. 그날 저희 삼남매는 제대로 실감은 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장례식이 진행되면서 아빠가 정말 세상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엄마에게 밥도 차려드리기도 했지만 의욕을 잃은 사람처럼 한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고 집안일도 완전히 손을 놓아버린 탓에 저희 삼남매가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어린 동생들을 보면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런 날들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집에 돌아와도 아침에 일어나도 아빠는 없겠구나. 라면에 계란을 얹어주던 우리에게 치킨을 사주기로 하던 아빠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구나 생각하면서 아빠의 죽음을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 아빠는 일하러 갔는데 늦게 오시나 봐. 그치? 아빠는 이제 못 와. 처음에는 그저 일하러 가셨으니 다시 돌아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한동안은 오빠에게 아빠가 언제 오느냐고 물어보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아빠를 보면서 점점 진짜로 이 세상에 내 아빠가 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힘없이 늘어져 있던 엄마와 저희 삼남매는 처음에는 그저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서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커져서 매일을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다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빠를 잃고 다시 달동네로 돌아오고 나서는 한동안 정적 속에서 살아갔어요. 다시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날 아빠를 붙잡아서라도 보내지 말걸 하는 후회만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는 세상을 잃은 표정으로 며칠을 누워 계셨고 저희에게 밥을 차려주고는 또 하염없이 울기를 반복하다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셨어요. 너희 배고프지 않니? 엄마가 너무 넋을 놓고 있었네. 밥 먹자. 마치 무엇이라도 결심한 사람처럼 저희에게 갑자기 배가 고프지 않냐며 말씀하셨고 엉성하게 마무리되었던 집안일들을 잊어야 할 게 있는 사람처럼 몰두하셨어요. 더 이상 울지도 않았고 일자리를 구했다며 동생은 낮 동안 옆집에 맡겨두고 오빠에게는 저를 잘 보살필 수 있겠냐고 이제 저녁은 둘이 먹어야 한다며 말하셨어요. 오빠도 그때 겨우 중학생에 들어간 나이였지만 엄마의 슬픔과 다짐을 이해했던 것인지 든든하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오빠가 아빠이자 엄마의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마음적으로 힘들 때 아직도 의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갑자기 울지 않는 엄마의 모습이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엄마의 강인함이 아니었나 싶어요. 본인도 남편을 잃은 슬픔이 컸겠지만 자기만 바라보는 자식을 보니 자식 입에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넣으려면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울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엄마가 된 지금에선 그날의 아픔과 그동안의 세월을 생각하면 제 엄마가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아요.
엄마는 저희를 데리고 살 방법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굳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내일 일을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혹시 아빠처럼 떠나버리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엄마가 들어오는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던 날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일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 남매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들어가는 돈에 도돌이표 같은 인생을 살았네요. 엄마가 떠날까봐 너무 불안해하는 저를 달래는 건 오빠의 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배고픔과의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오빠, 나 배고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막내가 조금밖에 못 먹어. 참아. 저와 오빠는 어느 정도 허기만 채우더라도 참을 수 있었지만 막내 동생은 너무 어려서 배가 고프다고 올 때마다 있는 걸로 대충 때우게 하는 방법밖엔 없었죠. 집에 있던 반찬은 밥과 김치, 그리고 간장이 대부분일 때가 많았는데 어린 동생에게 줄 때는 김치를 팍팍 씻어 밥에 물을 말아 함께 주곤 했어요. 네요. 그래도 반찬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어. 맨밥에 물만 먹을래. 싫어. 본인에게는 한참 매울 음식이었지만 배가 너무 고프니 울먹이면서도 밥을 넘기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할 정도로 선명한 기억과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지금도 가끔 막내가 안쓰럽기도 해요. 저와 남동생은 저보다 늦게 마치는 오빠를 마중 나가기 위해 함께 걸어가서 오빠와 만나 돌아오는 것을 좋아했어요. 주변을 걸어다니며 맛있는 음식들이 보이면 남동생이 자신도 먹고 싶다고 제게 이야기할 때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라고 약속하며 지나가곤 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걸어가던 중 치킨집 앞에서 자기도 먹고 싶다고 우는 남동생을 달래고 달랬지만 그날따라 왜 그렇게 울며 보채는지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짜증이 났었어요. 나 진짜로 치킨 먹고 싶단 말이야. 지금은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나중에 먹자. 나중에 맨날 나중이야. 싫어. 오늘 먹을 거야. 배고파. 배가 너무 고파. 저도 어렵기에 그냥 무작정 끌고 가면서 제발 오빠가 빨리 맞춰서 이 길을 왔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멀리서 저의 모습을 보고 오빠가 달려와 동생을 달랬고 그 순간만 달래며 열심히 길거리에 있는 공병을 모아 닭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하면 꼭 우리 함께 엄마랑 맛있게 먹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아마 그때는 이 약속이 어린 저희가 남동생을 달랠 수 있었던 유일하게 달콤한 말이었죠. 우리도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날 이후 동생은 오빠를 마중 나가는 길에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공병을 찾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오빠를 마중 나가는 길에는 한두 병씩 주워 돌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어린 삼남매가 하루 종일 모으고 모아도 채워지지 않는 돈으로 인해 너무 허탈하기도 했었고 공병을 찾겠다고 떼를 부리는 남동생을 데리고 오빠와 함께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공병의 양은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한테는 왜 공병이 안 보여? 오빠, 누나, 형아, 나 배고파. 온 동네를 다녀서 그런지 찾아오는 허기는 저희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공병을 주운 날에는 그 돈을 받고 라면을 사와서 거기에 밥을 말아 죽처럼 끓여 먹곤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양이 늘어나니까 저희 삼남매가 조금은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빠,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다. 형아, 맛있어. 많이 먹을 거야. 라면이나 빵 같은 걸 받고 사 먹다 보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양을 모으지 못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일도 허다했죠. 그날도 공병을 더 찾아보겠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모은 공병을 팔고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먹을 게 없어 눈물도 나고 이 상황이 너무 서러워 남매들은 이렇게나 빨리 돌아가신 아빠를 원망하며 엄청 눈물을 쏟아냈어요.
가난했지만 가족이 모여 살 수 있어서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터라 그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그날 하루에 터져버렸어요. 동생이 웃는 모습을 보다 저도 눈물이 터지고 그 모습을 달래던 오빠도 저희를 감싸안고 엄청 울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며 모은 돈이 500원도 되지 않았으니 그 당시 4,000원 하던 닭 한 마리를 사 먹기에는 참 터무니없는 돈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언제 치킨을 먹을 수 있냐고. 나도 아빠랑 먹던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 라고 울먹이면서 말하는 동생을 달래다 또 울기를 반복했죠. 한참을 울다 큰오빠가 결심한 듯 일어섰어요. 내가 여기서 제일 크고 너희들보다는 달리기가 빠르니까 딱 한 마리만 가지고 올게. 오빠. 그러다가 경찰서에 잡혀가면 어떻게 가지 마. 참을 수 있어. 오늘만이야. 오늘만 딱 먹고 이제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 거야. 대신 너희는 절대로 나 따라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꼭 숨어 있어야 해. 혹시 잡히면 어쩌냐는 걱정보다는 혹시라도 닭을 먹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를 따라 쫄래쫄래 나가니 저희 보고 없던 골목길에 세워두고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자기가 닭을 제대로 가지고 올 때까지 자기를 절대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저희가 늘 가던 거리로 나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골목에 숨어 있고 큰오빠가 안으로 몰래 들어가 튀겨놓은 닭 한 마리를 잡고 그대로 도망치려고 나오던 그때 마침 사장님이 포장이 되어 있는 치킨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는 바람에 오빠는 사장님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죠. 뒤에서 서라고 외치는 무서운 아저씨가 뛰어나오는데 손에 닭까지 한 마리 든 중학생이 달리기가 빠르면 얼마나 빨랐겠어요. 오빠는 이내 아저씨께 목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빠를 다그치는 사장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와중에도 두 손으로 치킨 봉지를 꼭 잡고 있는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오빠에게 가고 싶었지만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야 이놈아 남의 집 치킨은 왜 냅다 들고 도망가는 거야? 똑바로 말 못해 돈을 내고 사 먹어야지 왜 훔쳐가냐고.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다가 아니잖아. 이유가 뭔지 물어보잖아. 대답을 똑바로 해. 누가 시키기라도 한 거야. 오빠마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움이 생긴 저희는 냉큼 달려나가 사장님께 저희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다며 오빠는 아무 죄 없다고 다 저희 잘못이라며 빌고 또 빌었죠. 아저씨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치킨이 먹고 싶다 해서 저희가 오빠한테 먹고 싶다고 졸랐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번 딱 한 번뿐이라고 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오빠 살려주세요. 제발요. 오빠가 저희 손에 꼭 쥐어줬던 500원을 아저씨께 건네며 이것만이라도 받아달라고 돈이 모자라 그랬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열심히 공병을 모아 꼭 갚겠다며 오빠는 제발 풀어달라고 정신없이 울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저씨는 처음에는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남의 집 음식을 함부로 훔치면 되냐고 다그쳤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10번 100번 이야기를 하는 저희를 일단 달래시더라고요. 치킨집 아저씨는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셨고 그래도 잘못한 행동을 했으니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화번호를 불러달라 하셨어요.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엄마에게 이런 전화로 호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고 울며 사정했지만 아저씨는 지금 이렇게 돌려보낸다면 다른 집에서도 이렇게 물건이나 음식을 훔칠 줄 누가 알겠냐고 이런 상황은 어른끼리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호하게 번호를 물어보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엄마가 일을 하시는 가게 전화번호를 알려드렸고 치킨집 아저씨는 오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다 말씀을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희 보고는 빵을 하나씩 주시면서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먹으며 기다리라 하시며 장사를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게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엄마가 보였는데 얼굴에는 땀이 송글 맺혀 있었고 눈물도 함께 맺혀 있었던 모습이 그 어린 모습에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일을 하시다 급하게 뛰어나오신 듯한 차림새로 앞치마도 손에 묻은 양념장도 일하던 그 모습 그대로 뛰어 들어오시며 사장님께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마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저희 남매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니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물건을 훔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 남편이 죽고 제가 바쁘게 일한다는 핑계로 애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제 탓입니다. 치킨값은 월급날 꼭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들끼리 생활했습니까? 두어 다른 된 것 같아요. 집에 음식을 풍족하게 사둘 형편이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엄마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너무 큰 잘못으로 인해서 엄마까지 저희 때문에 힘들어지시는구나 싶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혹시라도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땐 엄청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장님께서는 주방에서 포장된 닭 2마리를 엄마에게 건네주시며 어려운 환경에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키우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하다 말씀을 해주시며 돈은 받지 않을 테니 오늘은 이왕 이렇게 나오신 거 집에 돌아가 맛있게 아이들과 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다 혼냈으니 따로 또 너무 혼내지는 말을 하며 애들이 오죽 배가 고팠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냐 다독이시며 치킨 2봉지를 건넸고 엄마는 몇 번이고 사랑했지만 사장님은 저에게 500원마저 돌려주시며 앞으로 배가 고프면 본인의 가게에 찾아오면 얼마든지 치킨을 먹게 해줄 테니 다시는 남의 물건을 탐내며 살면 안 된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는 저희 막내 동생은 그럼 매일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거냐 해맑게 묻다 오빠에게 꿀밤 한 대를 얻어맞고 저희는 죄송하다 고개 숙여 한 번 더 사과드린 후에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따라가면서 혼이 날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솔솔 풍겨오는 치킨 냄새에 먹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용서를 해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한 기억이 되었죠. 집에 돌아와 엄마는 화가 난 듯 회초리를 찾으셨고 저희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무릎 꿇고 싹싹 빌며 한 번만 봐달라 죄송하다고 소리치며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공병 모아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떳떳하게 사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어도 돈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저희도 열심히 공병을 모아 떳떳하게 사 먹고 싶었는데 아무리 동네를 다녀봐도 많은 공병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을 했더니 그 말에 엄마는 더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니들이 왜 그런 것까지 해? 왜 너희가 그렇게 공병 짓고 다니면 이 엄마 마음 찢어지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때 저희 삼남매는 엄마의 화난 모습이 너무 무서웠고 저 일을 버리고 갈까봐 앞으로 공병도 안 줍고 훔치는 것도 안 하고 그저 동생 잘 보고 배고파도 잘 참을 테니 우리를 버리지만 말아달라 말을 하며 우는 저희를 보시고는 엄마는 저희를 혼내는 것 대신 끌어안고 미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것 하나 마음대로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엉엉 우셨어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눈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사장님이 싸주셨던 치킨을 먹는데 어찌나 맛이 있던지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허겁지겁 먹으면서 그래도 맛은 있다 말을 하는 저희를 보면서 엄마는 입에도 대지 않으시고는 한참을 미안한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막내 동생은 그렇게라도 먹을 수 있었던 치킨이 그저 맛있었는지 엄마에게 공병을 조금만 주우러 다닐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고 애교 섞인 말을 해서 오랜만에 우리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네요. 저희 남매들도 그 계기로 인해서 절대로 다시는 배가 고프다고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고
꼭 성공해서 저도 치킨집 사장님처럼 베풀고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겠다 다짐했어요. 그 이후에 남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언제든지 오라고 했던 사장님의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느냐며 딱 한 번만 더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해몇 번이고 찾아갈까 생각을 했었지만 이렇게 한두 번 쉽게 먹는 방법을 터득하면 그동안 저희가 다짐했던 마음들이 무너질 것 같다 절대 가지 않았어요. 떳떳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던 터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매일매일 치킨을 먹게 해주겠다고 동생에게 매일 약속을 하곤 했죠. 다만 변한 게 있다면 오빠와 저는 어린 남동생을 업고 안고 다니며 동네에 있는 공병들과 폐지들을 주워 팔며 하루에 모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버릇이 생겼는데 집에 진짜 먹을 것이 없는 날에는 라면과 같은 배를 불릴 수 있는 것들을 사와서 먹었습니다. 그 돈으로 하굣길에 빵과 우유를 사서 집에서 형하고 누나만 기다리는 막내에게 사다 주곤 했죠. 저희 엄마가 일을 하고 계시긴 했지만 정말 적은 월급으로 저와 오빠 학교 보내고 집세까지 내고 나면 쌀과 한 달 먹을 김치 정도만 마련해 또 한 달을 버텼으니 간식은 꿈도 못 꾸었죠. 오빠 우리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는 매일 따뜻한 밥에 먹고 싶은 반찬 매일 먹고 살 거야. 오빠는 난 우리 가족들 치킨이랑 피자 배부르게 걱정 없이 먹일 거야.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매일 저녁 자기 전 오빠에게 나는 나중에 크면 어떤 일을 할 거고 어떻게 생활을 할 거라는 말을 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잠들곤 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생도 저도 오빠도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딴 마음 먹지 않고 이를 악물고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했고 오빠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알바를 하며 학업을 병행했는데 그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라면이나 빵을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었죠. 엄마도 오빠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니 일주일에 한 번은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저희 가족은 풍족하진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오빠의 아르바이트비가 나오는 날에 치킨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빠 오늘 월급 받은 거야? 치킨이다. 치킨 형아 잘 먹겠습니다. 치킨이야 치킨 크네 내가 고생이 많다. 공부해야 할 시간에 일까지 하니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동생들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저도 고등학생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는데 남동생도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엄마 오빠 그리고 저는 마음을 놓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도 놓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저는 인테리어 사업을 조그마하게 시작을 하다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고 오빠는 공병과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던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환경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었네요. 막내 동생은 어릴 적 못 먹고 자랐던 것이 한이 되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작은 음식 사업으로 시작을 해 지금은 여러 마트에 납품을 하는 어엿한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 밀키트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매일 밤 달동네에서 누워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미래를 상상하던 그 모습이 실현되니 처음에는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한 달에 한 번 치킨을 먹는 것으로 만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우리 남매들은 그동안 고생을 하시며 저희를 키워준 엄마에게 원 없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여행하고 싶은 곳 등 엄마가 원하시는 것이면 다 해드릴 정도의 재력을 가지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음식 사업을 하는 막내 덕에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들을 먹기 위해 온 가족들이 모이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배불리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걱정 없는 일이라는 걸 느끼며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족 식사를 하던 와중에 어릴 적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치킨집 아저씨가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 없다고 신랑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도 아저씨는 치킨을 팔고 계실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찾아가 본 적도 너무 죄송해서 돈을 모으더라도 그 가게에서는 치킨을 사 먹은 적이 없었던 터라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여보 그때가 없었다면 진짜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니까. 형, 근데 그 사장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
우리 살던 동네에 가서 한번 찾아볼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인사는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찾아가 보니 그 가게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 어디론가 가신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도 그 동네에 와서 장사를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수소문을 해서 예전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던 반찬집 아주머니께 저희 이야기를 했더니 어릴 적 남동생 손을 잡고 항상 오빠 마중을 나가던 모습을 아직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 장사하던 치킨집 사장님을 찾고 있다 말씀을 드렸더니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으셨는데 혹시라도 잘못되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저희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히 큰 사기를 당하셔서 가게를 팔아야 하는 처지까지 가셨다고 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 웬 사기꾼 하나가 그 집을 아주 송두리째 망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 너희 일이 온 시장에 알려지고 나서 어떤 말끔한 사람이 어려운 애들을 밥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함께 좋은 일에 참여하는 건 어떻겠냐고 막 그랬더니 그 마음 약한 양반이 알겠다고 덥석 미끼를 물었지 뭐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사기꾼 놈이었으니 당연히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요구했는데 그 사장이 너희가 치킨을 먹으러 다시 못 오는 거에 대해 많이 미안했었어. 아마 공짜로 먹는다는 거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 것 같다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참 안 됐어. 지금은 입에 풀칠이나 하려나 몰라. 저희 남매가 닭을 훔친 이야기들, 그리고 사장님이 흔쾌히 용서해 주시며 베풀었던 그 정들이 오히려 독으로 돌아와 사장님이 사기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사장님께 이야기를 하며 사업에 동참할 것을 꼬드겼고 그 말에 사장님은 고심 끝에 오케이를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업체라는 곳은 초기 사업금을 빌미로 사장님께 이런저런 돈을 받아낸 후 결국은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이 돈 저 돈 다 끌어모아 아이들을 도와주시려던 사장님은 오히려 가게를 내놓으시고 작은 노점상을 운영하게 되셨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아 생계에 문제가 생겼다며 안타까워하는 시장 상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로 인해 생긴 문제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제는 저희가 도와드릴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 저희가 배고픔에 닭을 훔쳤어도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며 집에 가지고 갈 치킨을 주시던 모습이 떠올라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희 남매는 무거운 분위기로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엄마가 사장님은 만났냐 물어보시며 아직까지 치킨집을 운영하시는지 여러가지 물어보셨지만 저희는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 표정을 보시고는 오늘따라 표정이 왜 그러냐 물어보시면서 사장님을 만나지 못했냐고 물어보시기에 저희는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와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사장님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아요. 엄마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으니 그 근처에 건물을 하나 사서 가게를 차려드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 다들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계시더니 우리가 그 동네에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사는 건 어떻겠냐 저희에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의 성공도 없었고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자랄 수도 없었을 거라 말씀을 하시며 이 모든 공은 사장님 덕이니 그 근처에 건물 하나 사서 1층에 통닭집을 하나 차려주자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모두 생각이 같았기에 조건이 괜찮은 곳을 찾아 여러 곳을 알아본 다음 목이 괜찮은 곳에 건물을 매입하자 했죠. 건물을 매입한 다음 날 노점상을 운영하고 계신 예전 치킨집 사장님을 찾아가는 길이 왜 이렇게 두근거리고 기쁜 마음이 들던지 가는 동안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를 설명해야 할까라고 말하며 혹시라도 저희를 기억해내지 못하실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셨고 저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때 치킨 사건을 기억해내시면서 왜 그 이후로 치킨을 먹으러 오지 않았냐 한참을 기다렸다.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궁금했다며 오히려 저희의 걱정을 해주시는 모습에 또 한 번 울컥한 마음이 들었네요. 이런저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건 사장님 덕분이라며 저희를 도와주시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들어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올라온 저 건물 1층에 통닭집을 운영할 거다.
근데 사장님이 주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자신은 다시 치킨집을 운영할 만한 돈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며 거절을 하셨고, 저희는 정말 사장님이 아니셨다면 저희는 없을 거라고, 그때 드리지 못한 치킨값을 이제서야 갚는다 생각해달라 말씀을 드리며 저희 전화번호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렇게 사장님과의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 좋은 식사를 하고 있던 와중에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저 오늘 만난 예전 치킨집 사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치킨값으로 이게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못 받아요. 아니 사장님, 저희를 잘 크게 도와주신 갑이에요. 사장님 아니셨으면 저희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이런 걸 바라고 한 일도 아니고 그때 딱 한 번 치킨 준 게 다인데 못 받습니다. 저 그저 듣고만 있던 오빠는 사장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기도 했었고, 저희가 너무 몰아가면 오히려 사장님이 부담스러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던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저희 엄마는 전화를 바꿔받아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우리 애들이 잘할 수 없었을 거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느끼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은 또다시 남의 물건을 쉽게 탐했을 거고 그게 익숙해졌으면 어떤 삶을 살아갔을지 모른다 울며 말씀하셨고, 치킨집 사장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애들은 개차반으로 컸을 거라며 꼭 받아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이걸 어떻게 받냐고 거절하는 사장님께 이건 공짜가 아니다. 수익의 0.1%는 주시면 된다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사장님은 저희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시면서 무사히 치킨집을 오픈할 수가 있었는데,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괜히 저희가 들뜨더라고요. 처음에는 오히려 저희에게 미안하다 말씀을 하시곤 하셨는데 이제부터 매일 먹고 싶을 때마다 치킨 먹으러 오면 그땐 공짜로 주셔야 한다며 너스레를 떨었더니 사장님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예전부터 항상 맛있다 소문이 났을 정도로 사장님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었는데, 처음엔 다시 일이 손에 익을 때까지는 그 맛을 살려내는데 힘들어 하셨지만 금방 몸이 기억해내면서 그때 특유의 레시피를 통해 옛날만의 특별한 감성을 살려 만들어내셨어요. 처음 튀김닭은 저희 남매에게 꼭 먹이고 싶다고 말씀하셔 방문을 했더니 온 가족이 나와 저희를 반겨주셨는데, 그때 우리의 나이쯤 되어 보이는 큰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게를 차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생각이 나며 뭉클했고, 저희가 이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한 날이었네요. 그때 사장님이 튀겨주시는 통닭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전에 먹었던 맛처럼 추억이 담긴 맛이라 너무 행복했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여유롭게 먹는 치킨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것 한 마리도 먹을 수 없었는데 혼날 걸 각오하면서도 받아온 치킨을 먹었던 그 맛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 사장님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수익의 0.1%를 달라고 했었지만 점점 장사가 잘 되면서 그 금액도 제법 목돈이 되기 시작하자 우리처럼 혹시라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사장님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막상 무료로 음식을 먹으러 오라고 하면 저희처럼 다시는 오지 않을까봐 어떤 식으로 도와주면 좋을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사장님께서 비록 예전에는 사기를 당한 방법이었지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홀딱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사기를 당했지만 그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네. 사실 그 이후에 자네들이 치킨을 먹으러 오지 않았을 때 내가 너무 다그쳐서 다시는 못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 떳떳하게 사 먹을 수 있다면 먹고 싶은 것 눈치 안 보고 사 먹을 텐데 싶었거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카드를 만들었죠. 그런 후에 저희가 후원을 하는 아이들의 카드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하고 식당과 마트 같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저희도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한 번만이라도 배부르게 맛있는 것을 먹는 게 소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터라 음식적인 부분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저희를 도와주셨던 사장님의 치킨집부터 시작을 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아이들이 직접 결제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되었고, 덕분에 저희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평판을 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살만해진 세상에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져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높아진 물가로 인해 아예 희망조차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남매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 저희를 보는 것 같아서 엄청 눈물을 흘리곤 해요. 저희는 앞으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임시적으로 보살펴줄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치킨집 사장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도 없었겠죠. 어릴 적 사장님이 주신 치킨을 먹으면서 가슴속에 새긴 다짐들을 이제야 지킬 수가 있게 되었네요. 베풀며 살고 주위를 더 돌아보고 살겠습니다. 절대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